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신양입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 발표해 주신 오면의 변호사님, 이재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행사의 주제가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주제인데요. 매우 안 좋죠. 매우 나쁩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담론늘박의 여지가 없죠.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소주제가 국가보안법과 남북 화해의 비전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 화해의 비전은 철저히 상반됩니다. 완벽히 배치됩니다. 병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부는, 국회는, 학자들은, 시민사회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실은 오미애 변호사님 발제문 페이지 3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다음공법의 취지까지 반영하면서 72년 동안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이 정치의 목적이고 국민이 진짜 국가의 목적이라면 정부 관계자들은, 관료와 공무원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학문하는 학자들은, 지식인들은, 이 시민사회 모두 진짜 피눈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진짜 부끄럽게 참여해야 합니다. 나이반 인식을 진짜 떨쳐내야 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의 새로운 상징으로 봅니다. 국가보안법 분단체제는 동년의 양면이죠.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폐해를 찾아가다 보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만나죠. 35년 일제 식민지배의 현재 진행형이 분단입니다. 이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물적 토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분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국민 불행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정부 관계자도 정치인도 학자도 아닙니다. 시정잡표보다 못한 것입니다. 진짜 모른다면 공부하지 않는 정치인들, 공부하지 않는 관료들 마찬가지죠.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물적 토대 기재로 활동되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놔둔다라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실존하는 악마입니다. 누구에게? 국민에게. 온전한 국민, 윤리와 도덕, 공동체의 정의와 민주주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내지는 진, 선, 미의 가치규범을 숭상하는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실존하는 유령 같은 악마입니다. 방치하고 있죠. 방치하는 것은 책임을 방치하는 겁니다. 책임 방기입니다. 분단체제는 후가번스, 정치 권력 이론적 관점을 본다라면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이 맞습니다. 이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단체제를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지점이 35년 식민지배입니다. 75년 분단이 아니라 35년 식민지배와 75년 100년의 역사가 사실은 관통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적 관점에서 청산의 대상이었던 일제 식민의 주구 세력들이 오히려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했던 물적 토대 결과가 바로 분단체제였습니다. 그 일제의 주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영속하기 위해서 사활적 이해관계로서 분단체제를 유지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한시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사회안전법을 가지고 독립운동 세력들을 청산했던 그 연장선에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 평화운동 세력들을 청산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짓, 국가적 폭력의 일상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분단체제 자체가 독재를 만들었고 독재는 또 분단체제를 악용했죠. 분단체제와 독재체제는 동일의 양면처럼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민족이었고 반국민이었고 반민주였으며 반자주 반독립 불의와 부정의 역사가 바로 분단체제인데 이 분단체제를 지탱했던 것이 가장 핵심적 기제가 국가보안법이었다는 것. 단순한 법이 아닌 72년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이 이 국가보안법인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책무방기다. 정부는 국민행복이 사활적 이해관계이고 국회 또한 마찬가지고 학자들, 시민사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불행의 구조적 권한인 분단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기제인 국가보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행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책무방기다라고 봅니다.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기제로서 법제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이 있겠죠. 좀 더 크게는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 상황의 유지,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으로 본다라면 휴전협정, 즉 한반도의 남과 북의 전쟁적 상황을 규정하는 휴전협정,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의 가장 강력한 법제적 기제라고 봅니다.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은 군사적 에너미, 적으로서 상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동일양면처럼 같이 맞물려 갑니다. 이것은 여하간 간의 분단체제를 유지, 심화하는 기제들입니다.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넘어서 진짜 평화를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당연히 해제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선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휴전협정과 국가보안법이 연장선에서 북한 주정론, 많은 것이 인식론에 근거해서 결정론도 봤을 때 북한 주정론이 온 국민들의 뇌리, 가슴,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북한 주정론. 사실 국방 영역에서 주정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보의 주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상되어지는 모든 공동체, 그 나라의 예상되어지는 모든 설정 가능한 잠재적 위협들이 다 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정론을 갖다 놓고 북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삼으면서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북한 주정론은 안보를 깨고 평화를 깨는 행위이죠. 마찬가지로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 주정론에 근거해서 나온 인식론들이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과 같은 아류의 담론들입니다. 이 모두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인식론적인 기제들이죠. 또 다르게 이 분단체제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세 번째 영역 속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즉 무관심, 내지는 인식의 부재, 내지는 인식의 오류, 이 많은 것들이 분단체제가 내지는 국가보안법이 항존할 수 있었던 기제로 작동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을 때 모른다는 것이죠. 국가보안법이 내하고 뭔 상관이지? 속속들이 온전히 제대로 과학적으로 안다라면 방치하는 것 자체가 책무, 직무의 방기인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것. 이런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논의되어질 때 실질적인 폐지 수순들을 밟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불행의 물리적 토대의 근원, 분단을 체조했던 것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기제도 국가보안법입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죠. 악법은 악법일 뿐이죠. 국민의 행복이, 국민이 국가의 목적이고 정치의 목적이라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권한인 이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제로는 여지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여하간 간에 빨리 진행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 모습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체제, 분단체제의 현실 속 모순적 결과물들입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분단교육을 했죠. 분단체제는 분단 유지, 심화의 이데올로기를 교육시켰습니다. 분단체제는 통일을, 분단의 폐해를, 북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왜곡했죠. 심각하게 왜곡, 거짓으로 일반화했습니다. 북맹의 일반화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또렷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중학교 때로 기억됩니다. 세계적인 경기, 체육 경기 대회에서 그것이 아시안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북측의 권투 선수가 나와가지고 태국 선수하고 권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그 시골 골짜기에 중학생들이 이구동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북측 선수라는데 머리에 뿔이 안 났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미디가 아니죠. 일상이었죠. 15살 중학생들의 인식을 지배했던 북한 선수의 머리에 뿔이 안 났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북에 대한 악마화가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비기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작동되지는, 분단이 작동되지는 비기였죠. 즉, 분단 체제가 거짓으로 만든 북의 악마화가 국민들의 상식적 인식이었습니다. 이 북에 대한 악마화, 국민들의 상식적 인식에 근거해서 북을 바라보는 것이 규범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결국 무지가 낳는 엄청난 비극들인데요. 가끔씩 국가보안 사건이 재판정에서 다뤄질 때 이재봉 교수님처럼 가끔씩 참고인 정인신문을 가서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정인신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줄 때가 있고 판사가 직접 묻기도 하죠. 북한 학자로서, 오랫동안 북측을 연구했던 학자로서 북측의 개성공단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북측 사람들과 수많은 토론을, 논쟁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재판정 현장에서 검사의 질문과 판사의 질문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가 기소하고 무지가 판단하는구나. 무지가 재판을 하는구나.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 그 기소, 그 결정, 그 판단,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풍비박산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가 기소하고 무지가 판결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유일한 선은 암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소크라테스의 경구를 다시 한번 저는 늘 떠올립니다. 무지가 암을 처벌한다? 거짓이 참을 처벌한다? 허구가 진실을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이야기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처벌하고 반공동체가 공동체를 처벌하는 것.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친일 반민족이 민족 독립운동을 처벌했던 것이 사회안전법이었습니다. 연장선에서 전쟁 유지 세력이 평화 통일 세력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분단 세력이 통일 세력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뭘 가치를 처벌하고 뭘 윤리를 처벌하는 것. 악이 선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국가보안법의 이 합법적 폐해들을 국민들이 알고 정치권이 알고 정부가 방치하지 않도록 국가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적폐가 정리되고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180석 의석을 가진 여권 진영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사활지기이다. 때와 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해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 행복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작업들을 실천적으로 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노력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